물잔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사람의 마음에 던져진 말 한마디가 온 생을 물들이기도 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내 안에 단단하게 굳어진 신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냉정하고도 명백한 진실이다. 이 말을 들으면은 혹자는 너무 비관적이라거나 인간에 대한 희망을 버린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지독한 현실주의이며 체념이 아니라 오랜 고뇌 끝에 얻은 지혜다.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을 조직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끄는 선장으로 살았다.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출근하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쓰러지는 깊은 밤까지 사무실을 지켰다. 내 앞에는 늘 수많은 서류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놓여 있었다. 그들의 성공에 내일처럼 기뻐하고 그들의 실패에 잠 못 이루며 가슴 아파했다. 그 기나긴 항해 속에서 나를 가장 지치고 무력하게 만들었던 거대한 파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화도 경쟁사들의 거센 도전도 아니었다. 나를 가장 깊은 피로의 바다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결코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쏟아부었던 나의 어리석고도 헛된 노력이었다. 우리는 늘 타인에게서 피로를 느낀다. 그 대상은 가족일 수도,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친다. 저 사람의 저런 점만 고쳐진다면 참 좋을 텐데 왜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줄까? 이렇게 행동해주면 모든 게 평화로울 텐데. 우리는 타인의 변화를 통해 내 삶의 평온을 얻으려 한다. 그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득하고 회유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심지어는 분노하며 상대를 바꾸려 든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상대는 요지부동이거나 잠시 변하는 척 하다가 이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관계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내 마음에는 깊은 생채기만 남는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진되고 남는 것은 무력감과 환멸뿐이다. 나의 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께서 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다. 인재를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렵고 한 번 얻은 사람의 천성을 바꾸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젊었을 적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시스템의 힘을 믿었다.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삼성이라는 최고의 용광로에 넣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통해 단련시킨다면 그 어떤 원석이라도 찬란한 보석으로 다듬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자 조직의 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수많은 실패와 상처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얻을 수 있는 뼈아픈 진실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을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바꾸거나 내가 속한 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것보다 남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해 보인다는 지독한 착각 때문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 즉 저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나 편리한 자기방어 기제다.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나에게 아무런 책임도 변화의 노력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만이며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사람에게는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 하나는 후천적인 노력과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의 영역이다.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 깊이 각인된 고유의 태도와 본성의 영역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둘을 혼동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한다. 업무 지식이 부족한 직원에게는 관련 서적을 읽게 하고 선배를 멘토로 붙여주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능력이 미숙하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쓰는 법을 훈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동료의 공을 가로채는 이기심,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냉소적인 본성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유년 시절부터 수십 년간 겪어온 가정환경, 부모의 가르침,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이자 바꾸기 힘든 뿌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경영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압도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압도적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을 바꾸어 보려 했던 10년의 시간입니다. 그의 이름은 K였다. 그는 내가 본 수많은 인재 중에서도 단연 궁계 일학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어냈고 불가능해 보이는 협상을 성공시키는 놀라운 전략가였다. 그가 주도한 프로젝트는 언제나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는 그 덕분에 몇 단계나 도약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번뜩이는 재능에 매료되었다. 이 사람만 잘 다듬으면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리더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빛나는 재능 뒤에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겼다. 회의 시간에는 동료의 의견을 무참히 짓밟았고 성공의 과실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독차지했으며 작은 실패의 책임이라도 생기면 교묘하게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다. 그의 팀은 언제나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가장 높은 이직률을 기록했다. 그의 팀원들은 하나같이 그의 능력을 경외하면서도 그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고 지쳐 떠나갔다. 나는 그의 재능이 너무나 아까웠다. 나는 그를 내 집무실로 수없이 불렀다. K 부장, 자네의 능력은 정말 뛰어나. 하지만 리더는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닐세. 주변 사람들을 품고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는 법이야. 그는 내 앞에서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저의 부족함입니다. 라고 답했지만 집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에게 최고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했고 인품이 훌륭한 선배 임원을 멘토로 붙여주기도 했다. 심지어 그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나는 그의 과거공을 생각해 내 모든 권한을 이용해 그를 감싸 안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 깨닫는 바가 있을 거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는 승승장구하여 임원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직위가 높아질수록 그의 오만함과 이기심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 1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나는 K 한 사람에게
조직의 막대한 자원과 나의 귀중한 시간, 그리고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 대가로 K라는 유능한 칼 한 자루는 얻었을지 모르나 그 칼에 베어 상처받고 떠나간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잃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성실한 직원들은 그의 독선적인 태도에 좌절감을 느끼고 회사를 떠나갔고, 건강했던 조직 문화는 불신과 경쟁심으로 병들어갔다. 어느 날 늦은 밤 K 때문에 또 한 명의 핵심 인재가 사표를 냈다는 보고를 받으며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깨달음이 나를 덮쳤다. 나는 K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나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K를 상대로 무모한 도박을 벌였던 것이다. 나의 오만함이 K를 바꾸지 못한 것은 물론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고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주범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던 지난 10년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인정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저 운명이라 여기며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애쓰지 말라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고 등을 돌리라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혜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에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노력으로 에너지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이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의 기준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그 기준에 따라 나의 기대치와 행동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고쳐야 할 문제적 인간으로 규정하고 그의 삶에 개입하려 드는 대신 원래 저런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상습적으로 늦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제발 시간 좀 지켜달라고 애원하거나 시간 약속은 사회생활의 기본 아닌가? 라며 화를 내거나 자네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피해를 본다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한다. 하지만 그는 다음 약속에도 높은 확률로 또 늦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만 격렬하게 소모될 뿐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은 다르다. 먼저 이 사람은 원래 약속 시간에 늦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를 비난하거나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의 행동 패턴을 바꾼다. 그에게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중요한 업무의 책임자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 그와의 약속은 애초에 15분 정도 늦을 것을 감안하고 그 시간 동안 읽을 책을 가져가거나 다른 간단한 업무를 처리한다. 이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대응이다. 그를 바꾸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그 에너지를 나와 우리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100번 옳은 선택이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의 90%는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다. 내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해. 내 자식이라면 부모 마음을 알아줘야 마땅해. 가장 친한 친구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지 라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현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은 지옥과 같다. 하지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즉 원래 표현에 서툰 사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그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달라고 기대하지 않게 된다.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진다. 마음의 평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싹튼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용납하거나 합리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그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나의 헛된 기대를 거두어 드림으로써 더 이상 그의 행동에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관계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한겨울의 모닥불처럼 뜨겁고 친밀해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관계는 한여름의 나무 그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오히려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만 필요 이상의 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상대의 단점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더 크게 보이고 그 단점을 지적하고 고쳐주고 싶은 욕망 또한 비례하여 강해진다. 직장 동료는 동료로서의 거리가, 오랜 친구는 친구로서의 거리가 있다. 굳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그의 삶 깊숙이 들어가 모든 것을 공유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보호막이다. 서로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며 실망하는 대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빛나는 모습을 비춰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관계 맺음이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바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은 결코 무한하지 않은 가장 소중한 유한 자원이다. 이 귀하디 귀한 자원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써야 할 에너지를 도둑맞는 것과 같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불공평을 저지르는 일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더 깊이 더 넓게 투자해야 한다. 반면 만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며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며 또 다른 감정을 소모할 필요도 없다. 그저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그들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조용히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책임감 있고 용기 있는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피로와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상대를 바꾸려는 헛된 시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힘에 있다. 나의 가치관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과감히 거두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얻은 가장 값비싼 교훈이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은 타인의 말과 행동이라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거나 쓰러지지 않고 나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깊은 뿌리에서 나온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며 당신의 귀한 생명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더 단단하고 더 현명하고 더 평온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온전히 사용하라. 당신의 삶은 유한하고 당신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짜 지혜이자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이건희 회장의 강연이 오늘 당신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함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강연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